13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오늘 다시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요 며칠 따뜻했던 터라서 상대적으로 오늘 추위가 더 매섭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너무 추웠죠. 지난주 금요일 생방송 보시면서 인증사진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영화 관람권 받으실 두 분 자막으로 나갑니다. 짠! 네, 두 분 중에 먼저 도준이 대인님, 아기가 감기 걸려서 어린이집 못 가고 함께 상클 시청 중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우리 도준이 감기 다 낫고 또 등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챙겨 입으세요. 네, 오늘도 상클 시청 인증사진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두 분 뽑아서 상품 드립니다. 글 본문에 해시태그 샵 상암동 클래스 꼭 달아주셔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날씨 챙기면서 오늘도 힘차게 월요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상캐스터. 3월이 되고 좀 따뜻해졌나 싶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요.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좀 봄이 오는 줄 알았는데 봄을 시샘하듯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비가 촉촉하게 내리더니 오늘은 전국의 아침 출근길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강원 남부 산지와 제주 산지는 한파 경보까지 내려져 있어서요. 오늘은 지난주와 달리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3도로 어제 낮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져 있고요. 체감온도는 4에서 7도가량 낮아서 더 춥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의 양만 늘어나겠고요. 울릉도와 제주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기순환도 원활해서 공기도 깨끗하겠고 대구와 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영하 2도, 전주 영하 1도로 남부지방도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청주 9도로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길게 이어지진 않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금세 누그러지겠고요. 이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월요일입니다.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월요일 출근길은 다른 평일 출근길보다 여유 시간을 더 두고 이동하는 분들 많으시죠. 정체가 빠르게 늘면서 북부간선도로는 종암 분기점 방향으로 인창 나들목부터 정체가 시작됩니다. 월릉 분기점 진입하기까지 쭉 혼잡하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와 시흥대교 사이 양방향 모두 혼잡하다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돌발 구간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대전에 있는 타이어 공장에서는 큰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통제가 됐었던 경부선, 신탄진 부근 지금은 통행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진화 작업 중입니다. 이 부근 검은 연기가 가득하니까 창문 꼭 닫고 이동하시고요. 시야 확보를 위해 감속 주행하시는 것도 도움 되겠습니다. 부산 쪽으로는 출근 정체로 인해 오산과 남차 사이 지나기 어렵고요. 서부간선도로 이용해 서해안선 진입하신다면 목포 쪽으로 비봉 부근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어젯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 나 11명이 다쳤습니다. 지금도 불을 끄고 있습니다. 아파트 중앙까지 불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끄고 여기 잔디밭에서 불이 붙어서 소화기로 불 끄고 막 그랬었어요. 북한이 어제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대응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곳곳에 한파특보. 오늘 하루 종일 춥다가 내일 낮부터 풀립니다. 학폭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 연출자가 과거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머니클래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우리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긴급 점검하고요. 상클라이프,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하브루타 질문법,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활용할지 직접 해보겠습니다. 어젯밤 대전의 타이어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밤새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불길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11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부선 KTX 열차의 일부 운행도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정주 기자, 현장 상황이 좀 어떤가요? 그래도 좀 불길이 잡혔습니까?
네, 어젯밤 10시 10분쯤 불이 난 뒤 10시간 가까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가까스로 불길 확산은 막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공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지금도 연기가 자욱하고 매캐한 냄새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소방은 새벽 2시쯤 대응 3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소방관 500여 명과 세종과 울산 등에서 온 특수 차량 그리고 헬기 9대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쉽게 불이 붙는 조립식 패널 구조로 되어 있는 데다가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길을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밤새 세차게 분 바람도 진화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이 공장은 모두 타버렸는데 소방은 바람이 잦아들기 기다린 뒤 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예, 불이 완전히 꺼지진 않은 상황인데 피해 상황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현재까지 모두 1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작업자 10명과 소방대원 1명인데 소방은 이들이 모두 경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길로 공장 내부 수색이 어려워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곳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안내방송에 따라 대피하기도 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 아파트 중앙까지 불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끄고 여기 잔디밭에도 불이 붙어서 소화기로 불 끄고 막 그랬었어요. 애들 따뜻한 옷 입히고 지금 대기시키고 있어요. 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피해도 있다고요? 공장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지나다니는데 우선 경부선의 경우 당초 KTX 열차 운행을 오늘 첫 차부터 상하행 모두 서울 대전 구간을 고속선 대신 일반선으로 우회할 계획이었지만 오늘 새벽부터 정상 재개됐습니다. 당초 선로가 녹아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최종 점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불이 옮겨붙을 우려가 있어 신탄진 나들목과 남청주 나들목 등이 5시간가량 통제됐다가 오늘 아침부터 재개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고 원인 관련해서 밝혀진 건 있을까요? 소방은 타이어 모양을 만드는 가류 공장 내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JTBC 윤정주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벌인 무력도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북한이 무력도발을 계속 이어갈지 군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아침 전략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통신은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 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됐다며 1,500km를 비행해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오늘 아침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함경남도 심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면서 한미정보당국이 미사일의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세부 재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북한의 발사를 하루 늦게 공개한 겁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북한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고 무력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발사 같은 도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 정찰 위성이나 신형 ICBM 정상각도 발사 등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어지는 무력 도발은 5년여 만에 제기되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은 오늘부터 11일간 진행됩니다. 미국 측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연습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시가총액 40조 규모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충격이 전 세계 금융권과 기업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은행 주가까지 급락하자 바이든 대통령도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지역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한 지점 앞의 모습입니다.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사람들이 건물 밖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의 최대 상업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뱅크런 사태 하루 만에 파산하면서
지역은행으로까지 예금을 찾는 행렬이 몰린 겁니다. 미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 지역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은 SVB 파산 이후 주가가 각각 14%, 22% 급락했습니다. SVB가 미국 내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해온 만큼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기업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대책 협의에 나섰습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미 규제 당국이 예금 기업 보호 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호 한도인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3천만 원을 초과해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액의 일부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What I will emphasize as well is that our banking system is in a fundamentally different place than it was, a decade ago. 충격은 전 세계 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SVB 영국 지점은 예금 거래와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며 파산 선언을 앞둔 걸로 알려지면서 영국 내 스타트업 180여 곳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중국, 덴마크, 독일과 인도 등 SVB 해외 지사가 있는 다른 국가로도 불안감이 퍼지고 있어 이번 사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네, 오늘은 꽃샘추위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2도네요. 두부 뽑아서 영어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합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업룩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직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네, 첫 번째 열어볼까요? 도시락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도시락을 준비했는데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기억 없다더니인데요.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극을 그린 드라마 더 글로리. 이걸 연출한 안기로 PD가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과거 유학 시절 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작년 12월에 공개된 드라마죠. 더 글로리가 사실 사회에 순기능을 했어요. 과거에 나 이런 피해를 당했다 하면서 유명인들의 학폭 가해 사실이 드러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반성하고 뭐 죄송하다 사과하고 이런 일이 이어졌는데 뭐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에 올랐다가 낙선됐고요. 그다음에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트로트. 황영웅 씨도 그렇게 해서 하차를 하기로 했는데 정작 이 더글로리 PD도 이 도마에 올랐군요. 아이러니합니다. 연출을 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학교폭력 드라마를 연출했는데 본인이 그런 일에 휘말린 건데요. 이 더글로리 2부가 공개된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996년 필리핀에서 안 PD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안 PD는 고등학교 3학년, 자신은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했습니다. 안 PD와 교제 중인 동급생을 놀렸다는 이유로 안 씨를 포함한 10대 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글쓴이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뻔뻔하게 학교 폭력물을 다룬 드라마 PD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도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본 팬으로서 좀 충격이 컸거든요. 근데 안 PD가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키워드처럼 기억에 없다더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무리지어 때린 기억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이틀 만인 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요. 필리핀 유학 당시 만난 여자친구가 본인으로 인해 놀림거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그 주제가 권성징악이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글로리를 보는데 저는 그 주인공 나올 때보다 연진이 재준이 나올 때가 그렇게 실감나고 재밌더라고. 혹시? 이유가 있었네요. 네, 실제로 뭐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안 PD는 상처받은 분들께 마음속 깊이 용서를 구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 뵙거나 유선을 통해서라도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당시 친구들의 수소문에 학창 시절 시간을 수없이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2부 공개 직후 이런 논란에 휩싸이니 공개되자마자 정주행했던 저로서는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예. 전 1, 2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속 가해자들은 용서받지 못했잖아요. 참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귀여운 곰돌이 도시락 준비했는데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여기도 저기도. 네, 여기도 저기도 JMS,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최근 저희 JTBC도 교주 정명석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현직 검사가 있었다라는 보도 이어갔는데요. 이 검찰뿐 아니라 국정원과 군대 등 다양한 곳에 JMS 신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생각보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당시 현직 검사이던 이 A씨는 정명석을 돕다가 면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그 판결문에 자세한 정황들이 담겼는데요. 검사 지위를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고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 육사 출신 장교가 A씨와 함께 활동하며 법적인 문제를 처리했고 국정원 4급 직원이 반 JMS 대표 김도형 교수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줬다고 적혔습니다. 이 김도형 교수는 법조계와 언론계, 대학 등 사회 곳곳에 신도들이 뻗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김도영 교수는 최근에 그 KBS 방송에 출연해서 KBS에도 JMS 신도가 있다면서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이때 그때 생방송 중에 그 얘기를 갑자기 해서 진행자들이 조금 당황했던 장면이 그대로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명석을 비호하는 사람이 먼데 있지 않다면서 KBS에 있는 PD와 통역사가 JMS 신도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KBS는 즉각 조사에 나섰고 이 김 교수가 언급한 사람들은 현재 제작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 교수도 KBS PD라는 이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고 KBS가 밝혔습니다. 저 근데 정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은 JTBC엔 없어요? 모르죠,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건가? 근데 어쨌거나 최근에 보도 보니까 어떤 뭐 배우, 뭐 가수 이런 분들도 지목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이제 JMS 신도라는 사람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배우 강지섭 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 단서가 나오니까 이 강지섭은 JMS에 다녔던 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이상함을 느끼고 탈퇴를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돌 그룹 DKG 멤버 경윤의 부부도 JMS 신도로 지목이 됐습니다. 소속사는 그동안 일반 교회로 알았다면서 탈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장이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빠밤. 네, 답답하다 말다운표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990년대 인기 만화죠. 저도 참 즐겨봤는데 이 검정 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평소 답답하다면서 주변에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어제 온라인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참 좋아했던 작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작가는 1992년 검정 고무신으로 데뷔했습니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국민학생이었겠죠? 국민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 만화입니다. 14년 동안 연재됐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내용은 따뜻했는데. 저도 즐겨봤어요, 어릴 때. 근데 이 작가가 수년 동안 법정 싸움을 벌이면서 힘들어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형설엔 측과 수년째 다퉈왔습니다. 저작권과 수익 배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가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 등 2차 저작물 관련 사업 과정에서 본인이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쓰고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는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소송이 길어지면서 창작 포기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중 역시 경찰에 고인이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변에 도움의 손을 건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월드클래스로 가볼까요? 네, 월드클래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미국 스타트업들의 자금을 공급하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paid out bonuses hours before Caesar.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자산 압류 몇 시간 전에 보너스 지급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보너스. 이 와중에 보너스를 미리 줬다. 예, 그러니까 폐쇄 직전에 직원들에게 거액의 연간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연간 보너스예요. 얼마나 금액이 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커 보이죠. 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8년 실리콘밸리 은행은 상장된 은행 중 연봉이 가장 센 회사였거든요. 오. 당시 평균 연봉이 3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맞네요. 네, 이번 보너스 집행은 원래 예정돼 있던 거라는 이 반론도 나오지만요. 하지만 은행 폐쇄로 줄줄이 도산이 예고된 상황에 당일 보너스 지급은 조금 논란 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또 논란이 이것뿐만이 아닌 게 그 지난달 말에는 실리콘밸리 회장 겸 그 최고 경영자가 모 회사가 있어요. SVB 그 파이낸셜이라고 그게 있는데 이 지분을 대규모로 매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이 지분 매각은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알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을 감안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CBS에 출연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let me be clear that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ere were investors and owners of systemic large banks that were bailed out, and we're certainly not looking, and the reform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means that we're not going to do that again. 예,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면서 분명히 일축한 거죠. 그러면서 옐렌은 미국 은행 시스템은 정말 안전하고 자본이 풍부하다면서 그것은 회복력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실리콘밸리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들은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조금 전 나온 속보를 보니까 이 미국 정부가 고객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그 돈, 이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하기로 했다라고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또 속보가 있어요. 그 네. 뉴욕주 금융당국이 시그니처 은행이라고 또 다른 은행이 있거든요. 그 예. 시그니처 은행을 폐쇄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문 닫은 두 번째 은행이 나온 건데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후폭풍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 빠른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처럼 이 튀르키예 강진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한 항공사가 이번 강진에 고생을 한 구조견들에게 파격적인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오. 영국 데일리 메일 보도 보시겠습니다. 자, 이 공로를 기리기 위해 화물칸에서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라는 이 제목의 기사인데요. 튀르키예의 터키 항공은 세계 곳곳에서 파견된 구조 견공들이 각국으로 돌아갈 때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구조견들이 1등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귀여워. 근데 이게 참 고마움의 표현이라고는 네.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보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좀 갈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 그 강아지들이 그냥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예. 봉사활동 하시러 간 견공분인데 이런 자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분들이 앉은 자리가 1,0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와. 항공사 측은 이것이 우리가 영웅견들에게 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또 앞으로 튀르키예 지진 구조견들을 최대한 객실에 탑승시키고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줄 계획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로 가볼까요? 네, 인도. 네, 해마다 이맘때면 인도에서는 새봄을 맞이하는 세계 축제 홀리가 열리는데요. 근데 올해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네? 축제의 명성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 남성들이 여성 한 명을 둘러싸고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네. 지금 막 색가로 막 컬러 스프레이를 막 뿌렸고요, 지금. 어머. 지금 강제로 막 몸을 막 끌어당기고 지금 너무 괴롭히고 있죠. 여성이 웅크리면서 막 피하려고 해도 지금 소용이 없습니다. 네네. 자, 이게 인도 뉴델리 파하르 간지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근데 축제라면서요. 네. 축제에서 저런
저는 범죄 현장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눈살이 찌푸려지죠. 힌두교 3대 축제로 꼽히는 홀리 때는 이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서로에게 색깔을 뿌리며 즐깁니다. 네. 근데 이 남성들의 행동은 현지에서도 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막 달걀까지 던지고 그랬다 그래요. 아니 여성이 싫어하는 게 딱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만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 일본인 관광객이었다고 합니다. 이 파르간지는 원래 여행자의 거리로 불릴 만큼 평소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여론 반응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경찰이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행객들도 많아서 좀 걱정인데 저 피해 입은 저 일본인 여성은 괜찮은가요? 예, 해당 여성은 이미 방글라데시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예, 지금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또 유감이라고도 말했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태국 가보겠습니다. 올해 71살인 암컷 코끼리 파이린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하죠. 예, 뭔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엉덩이 네. 쪽이 아래로 축 처졌는데 지금 이게 척추가 내려앉은 겁니다. 아이고 뭐 어쩌다가 저렇습니까? 네, 이 코끼리는 관광지에서 25년 동안 혹사당해 왔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관광객을 한 번에 최대 6명씩 태운 결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야, 그 관광지 가면 막 코끼리가 사람 태우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 동원됐다가 저런 일을 겪은 거군요. 예, 맞습니다. 흔히 그 코끼리 트레킹이라고 하죠. 등에 이렇게 장치를 올리고 사람을 태워서 돌아다니는 건데요. 동물보호단체는 예전부터 이게 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코끼리 척추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그 위에 압박을 가하면 조직과 뼈에 돌이킬 수 없는 물리적 손상을 입히게 된다는 거죠. 파이린이 지금 그거를 몸소 증명한 거죠. 하지만 코끼리 트레킹이 워낙 또 인기 상품이라 가지고 이 근절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뭐 말처럼 코끼리가 사람이 타는 동물이 원래 아니잖아요. 아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태국도 2014년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 복지에 관한 법을 제정하긴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이 동원되는 프로그램이 관광 상품에서 빠지는 등 뭐 일부 변화가 이루어지긴 했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아직도 많은 동물들이 지금 관광객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6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금융시장 영향은? 지난 주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자 IT 스타트업 회사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건데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은행이 파산한 이번 사태를 두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빅피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막 속보가 쏟아집니다. 근데 네. 먼저 이 실리콘밸리 은행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네. 보면 1983년 설립된 기술 기업 전문 은행이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로 미국에서 16번째. 근데 네. 16번째가 제가 보니까 미국이 크고 작은 은행이 5,000개 정도가 있대요. 예. 그럼 16번째면 메이저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영국, 캐나다,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등 11개국에 진출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꽤 큰 은행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파산을 한 건가요? 네, 너무나 큰 은행이 파산했는데 네. 저도 사실 어제 꽃샘추위 때문에 감기가 찾아왔어요. 우리 세계 경제에도 이 SVB 파산이 마치 감기처럼 찾아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2020년, 21년 동안 금리가 쌌었잖아요. 네네. 그때 SVB가 장기 채권에 대규모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미국 연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가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 이 실리콘밸리 은행답게 스타트업들이, 벤처기업들이 그 대상인데 예금 규모가 줄어들어요. 경기 침체 때문에. 더군다나 채권 가치가 떨어지고 예금 인출이 많아지니까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매각합니다.
불가피한 판단인 거죠. 네. 그래서 매각 가격으로 18억 달러의 손실이 있고요. 또 손실을 메꾸려고 증자까지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SVB에 대한 신용도가 급격히 추락되고 예금 인출이 또 대규모로 뱅크런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주에서는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결국엔 이렇게 되니까 파산을 행정적으로 결정해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은행이 파산한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돈을 맡긴 거를 그렇습니다. 은행이 못 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돈을 맡겼던 기업들에게는 지금 큰 위험이 생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돈을 못 돌려받는다. 네. 그러면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금보험 공사가 있습니다. 네네. 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예금 보호 제도, 이런 예금자 보호 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보호 제도에 따르면 25만 달러만큼은 한국 돈으로는 대략 3억 정도 돼요. 요 정도만큼은 보호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예금자가 이 그냥 3억 정도의 예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갖고 있어요. 회사들인데 3억 그렇죠. 갖고 그렇게 사업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실정에 놓이게 된 거예요. 네. 이것이 굉장히 불안한 것이었는데 다만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했죠. 조금 전에 속보가 나갔습니다. 네. 전액 예금자 보호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도산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줄도산을 피해갈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 한시름 좀 놓게 되는 상황, 이렇게 좀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미국 금융당국이 전액 예금 보호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군요. 예. 구체적인 건 또 나중에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당장 날이 밝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어떤 여파가 올 것인가가 이제 막 이제 쏟아질 것 같은데 뉴스가. 네. 중요한 질문 여기서 들어갑니다. 네. 이번 사태가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단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이 SVB 파이낸셜 그룹의 1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했었고요. 규모로 계산해 보면 대략 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결국 이렇게 금융 불안이 계속 야기되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국내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 대상의 벤처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벤처 기업들은 일부 미국 실리콘밸리에 현지 법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현지 법인이 실리콘밸리 은행에게 뭔가 예금을 맡겼거나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투자를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영향은 직접적이진 않아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금자 보호 제도가 예금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역시 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는, 기업들의 줄도선은 좀 막을 수 있겠지만 금융시장을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임은 확실하다고 평가 내렸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이것도 대책을 세우고 있겠네요. 아직 그렇습니다. 뭐 입장이 정확히 나온 건 없지만 뭐 어제 뉴스를 확인하기로는 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책을 세워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입장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은행이 망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꽤 큰 은행이 망했다. 이게 참 그 심리적 영향도 클 것 같고 걱정스러운데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말지 또 결정하는 회의를 여는데요. 아까 그 표 보여주신 거 보면 금리를 올리면서 시작됐잖아요. 네, 맞아요. 국채를 어떻게 하고 한 게. 네. 그러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게 금리 오른 게 원인 중에 하나니까 그럼 다음 주에 금리 쉽게 올리지 못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세계의 인구가 결국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인상해 나갈까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미국 물가가 발표되면 그것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할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혹은 하원에서 청문회를 하면 그 발언 때문에 금리 인상 얼마나 갈까. 혹은 내일 발표될 미국 CPI 물가, 그것이 정말 안 잡히고 계속 고공행진하면 금리를 얼마나 추가적으로 인상할까. 결과적으로 다 빅스텝 할 것인가 베이비 스텝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좀 파월 입장에서 물가 잡겠다. 계속 물가 안 잡히는 한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라고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저께 발표됐었던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좀 급등하면서 그러면 빅스텝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빅스텝에 대한 의지가 좀 시장이 평가하기를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에 네. 3월 10일쯤에. 3월 10일 날, 근데 또 이게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빅스텝에 다시 무게를 두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줄도손 나는 거 아닐까. 금융부실이 가속화돼서 마치 2008년 금융위기처럼 확산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금융부실이 커지면 당연히 금리 인상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 못할 것이다. 빅스텝은 못할 것이다 라고 10일까지 믿고 있다가 네. 또 예금자 보호 제도를 이용해서 많이 막겠다. 줄도사는 막겠다. 금융부실로까지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믿어가면서 다시 빅스텝에 무게를 싣고 있는 과정이고요. 빨간색 막대기가 빅스텝 예견한 건데 예, 10일만 해도 40%로 적었는데 12일 되니까 68%로 올랐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 연준에서 13일 비공개 긴급 소집 회의를 열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것은 정례회의, 1년에 8번 있는 정례회의가 아니라 긴급 소집 회의다. 아하. 이게 코로나19 때도 그랬거든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례회의가 아닌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빅컷으로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서 우리 조만간 우리 회의가 있는데 이걸 반영해서 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종류의 논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빅스텝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연준은 또 FMC 위원들은 금리 인상이 여기서 더하면 정말 말 그대로 금융부실이 전개돼서 큰 문제가 있을 수 소위 말하는 시스템적 리스크예요. 그런 것들이 불거지면 안 되니까 네. 금리 인상을 좀 더디게 가져가자 하는 종류의 논의를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이다. 지금 아마 이제 미국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되고 있는 새벽일 테니까요. 이제 네. 날이 밝으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막 쏟아지네요. 관련해서 정말 이건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렇게 은행 파산 소식이 나고 나서 뉴욕 증시는 급락했어요.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블랙 먼데이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아하. 조심스럽게 의견을 좀 올립니다. 네. 이 블랙 먼데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네. 월요일 날 증시가 반영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증시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세계에서 이 증권 시장이 개설되는 그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3% 정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결국 은행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부실에 대한 여파가 전개되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불안감이 고조될 때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없겠죠. 네.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이 지난주에도 빠졌고 네. 이스라엘도 빠졌고 우리나라도 올해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겠다. 특히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은 우리 증시에도 참 안 좋은 영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월드클래스에서 전해드렸지만 그 뉴욕주에서 시그니처 은행도 지금 폐쇄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교육교수와 긴급 점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초대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이 챗 GPT를 잘 활용하려면, 똑똑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우리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답변은 인공지능이 해주잖아요. AI 시대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하브루타 질문법. 와,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그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를 잘 활용하려고 해도 질문을 잘 입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좋은 질문을 강조하는 교육법 중에서 이번에 하브루타라는 게 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하브루타가 무엇인지,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 알려주실 분 모셨는데요. 하브루타 부모교육연구소 김근선
김금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제가 반갑습니다. 성함을 또 틀리게 발음하면 안 되니까 김금선 소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 초등학교에서 아예 선생님들이 하브루타 독서 활동 이런 맞아요. 걸 그런 거. 적용해서 수업하는 사례도 기사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익숙하진 않아요. 하브루타가 뭔지부터 좀 소개를 이름도 부탁드릴게요. 어려워요. 하브루타?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뭐 유초등이나 중등 이상의 이제 학부모님들은 좀 익숙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네. 일반인들은 또 하브루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하브루타는 히브리어로 하베르라는 의미고요. 짝이라는 개념입니다. 짝, 친구, 동료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짝, 친구, 동료랑 무엇을 한 거지? 네. 그 짝하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엄청 새로운 건 아닐 수 있어요. 아니죠. 짝과 동료와 질문하면서 새롭게 배운다? 네. 그런 거군요. 근데 그 짝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셋도 되고 넷도 될 수 있는데. 그러네요. 짝 토론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자, 우리 셋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주로 둘이 얘기하고 한 사람은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소외된 사람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서로밖에 없기 때문에. 예.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온전히. 그래서 짝 토론의 의미가 크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하브루타를 그 토라가 뭐냐면요.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요걸 토라라 그래요. 네. 그 토라를 근간으로 그 만든 탈무드 스토리 있잖아요. 탈무드. 네네. 그걸 토론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래서 독서법, 공부법, 학습법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렇군요. 네네. 근데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의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표현하고 다시 질문을 잘 하는 그 대화법이라고 하는데 네네.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의 자연은 질문으로 탄생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세상에 모두 존재하는 거 다 질문으로 탄생한 겁니다. 하긴. 네. 모든 게. 이렇게 밤에도 밝으면 어떨까 싶어서 네. 불을 만들고 네. 전구를 질문이 만들고 시작했어요. 아침에 좋은 방송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상감도 클래스가 생겼고. 당연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되게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두 존재하는 것들이 질문으로 시작을 했고, 또한 학문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학문도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두 분이 서로 굉장히 친하시죠? 네네. 친하신 분들끼리는 많은 질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알긴 하지만 오늘이 또 우리 선생님께서 좀 얼굴이 좀 안 좋아 보면 오늘 뭐 어디 안 좋아? 이 관계에서도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질문은 어쩌면 우리 삶의 전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한다는 건 삶을 풍요롭게 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유독 발표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집에서부터 이런 활동을 하면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건 집에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아이들이 그 말을 잘하고 밖에서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느냐. 집의 문화가 조금 편안하게 말할 기회를 주고 잘 들어주는 부모가 잘 경청하고 잘 들어주는 아이들이 밖에서도 자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세 단어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브루타의 핵심적인 세 문장만. 내 생각이 뭐야? 내 생각이 뭐야? 우리 딸 생각은 뭐야? 라고 질문하면 아이가 어때요? 말을 하겠죠. 뭐라고 블라블라. 근데 딸에 대한 생각을 어때요? 존중하는 거죠. 여기 굉장히 존중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딸이 엄마 내 생각에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어?라고 물어볼 수 있죠. 다시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어에는 뭐가 들어갔죠? 아이의 생각에 많은 경청을 하고 싶은 태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태도죠. 그러면 자 이런 아이는 집에서 늘 내 생각을 경청해주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어떨까? 다른 사람의 생각에 경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왜라는 말이 엄마 왜냐하면 했을 때 논리성이 생겨요. 그렇죠. 근거를 대잖아요. 내가 이랬어라고 근거를 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건 인정이에요. 인정.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내가 가정 안에서 늘 인정받아. 그렇죠? 밖에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네.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 네 생각이 뭐야?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 말만 해도
아이와 관계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네. 이미 많은 걸 알려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 하브루타 질문법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빨리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키워드 먼저 보여주세요. 전래 동화 속 질문 찾기. 이게 하브루타 하면 아까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 뭐 탈무드 탈무드, 동화 네. 쓸 것 같긴 한데 아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래 동화라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한 10년 넘게 이 하브루타 교육을 하면서 네. 유대인에게 그들의 스토리로 가르쳐라 하거든요. 예. 3,000년 동안. 그러면 유대인에게 탈무드가 있다면 우리한테는 전래동화가 있네? 그렇죠. 네. 우리 정서에 맞는. 테이 동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 애들의 생각과 부모님들 생각 굉장히 변화. 이 한 편의 이야기로 우리 삶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은 생각의 전환, 관점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면 나라면. 이 나라면이 메타인지가 가장 높아지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했을까? 나를 들여다보는 순간이. 예. 왜냐하면 메타인지라는 게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근데 이 질문 중에 나라면이 굉장히 적용 질문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온전히. 그러면서 나를 또 객관적으로 떼어놓고 생각해보고. 근데 어디서? 스토리 안에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 어떤 동화 하나로 한번 직접 해보죠. 그럼 네네네. 좋죠. 네네. 어떤 걸로 할까요? 저희가 좀 많이 썼던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거 선녀나무꾼 아세요? 네, 압니다. 너무 잘하죠. 네. 그래도 요즘은 버전이 좀 달라진 거 아시나요? 몰랐어요. 옛날에는 행복하게 살았다잖아요. 네네네. 네,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선녀가 내려보는 천마 타고 내려온 그 나무꾼이 엄마를 만날 때 선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천마에서 내려오면 안 돼. 네. 그러면 당신이 올라올 수 없어라고 했는데 나무꾼의 어머니가 아들이 좋아하는 팥죽. 알아요. 그거 아세요? 뜨거워서 말이 잉 해가지고 아들이 떨어져요. 네,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됐죠? 그다음 모르겠네. 닭이 됐습니다. 닭이 됐어요? 닭이 돼서 됐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늘에 있는 자녀하고 선녀를 위해서 외칩니다. 보고 싶다고 꼭지요 목을 놓아 외칩니다. 너무 슬픈. 슬프죠? 그래도 가혁 씨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네. 알고 있네요. 슬프네요. 슬프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눠볼까요? 네네. 우리 두 분 어떤 질문 하나씩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로요? 네네. 왜 하필 닭이 됐을까요? 왜 하필 닭이 됐을까요? 왜냐면 제가 닭띠거든요. 닭띠세요? 그래서 왜 하필 슬픈 닭이 왜 된 닭이 걸까? 될까? 우리 그 얘기 잠깐 나눠볼까요? 네. 닭이 머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머리가 조금 머리를 안 쓴다 그러면 뭐라고 말했죠? 머리가 좀 닭머리. 닭머리.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문화적인 거, 이런 선입견적인 것들이 그렇게 녹아져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아하. 네. 저는 또 질문하고 싶은 게 네네. 그 나무꾼이 그 원래 아이 3명까지 낳을 때까지 그 옷 돌려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날개 2명 때 돌려줘서 날개 옷을 그죠? 왜 이 말을 어겼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나무꾼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네. 그 약속을 어겼잖아요. 맞아요. 거기 뭐예요?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3명이 날 때까지 주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세월을 그만큼 확보해라. 시간을 확보해라. 부부애를 더 쌓아라. 네. 근데 나무꾼은 이 정도면 뭐 선녀가 달라고 하니까 줘도 되겠지?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날개옷 타고 동안의 시간? 올라가 날개 버렸어요. 타고 잽싸게 올라가 버린 네. 거예요. 저는 그 생각했는데 네. 선녀가 둘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셋이 되면은 이렇게 양팔을 안으면 다른 팔을 안을 수가 없어서. 그런 물리적인 상황. 네, 물리적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봐도 되니까. 아기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선생님과 학생 또는 학생들끼리 또는 엄마와 부모님들끼리. 자녀가 이렇게 지금 역할을 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그렇지. 해주고 하는 거군요. 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했을 때 네네. 중1짜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무꾼의 태도가 되게 문제가 있네요. 뭐가 문제가 있지? 왜 나무꾼은 자기 생각이 없을까요? 왜 그 사슴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결과가 나빠졌잖아요. 그걸 중1 훔쳤잖아요. 학생이 중1짜리가 얘기했어요. 훔치는 걸 시켰는데 왜 따라했을까요? 그건 잘못된 거. 이제 저는요, 친구들이 나쁜 행동을 시키면 절대 따라하지 않을 거예요. 요걸 얘기를 했고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팥죽. 네. 팥죽의 의미가 우리가 그 엄마가 나무꾼한테 해주는 게 그 뭐가요?
아들이 멀리 떠나는 걸 아쉬워해서 팥죽을 끓여줄 수도 있어요. 네. 아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그 팥죽이 결국은 아들을 닭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한테 난 널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하라고. 이것들이 엄마는 좋은 입장인데 뭐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힘들고 버겁고 상처고 갈등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매일 오늘 내가 한 것 중에서 내 아이에게 팥죽은 들어있지 않을까? 우와. 이렇게 또 질문.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어떤 질문이든 그럼요. 좀 뭐 어떻게 보면 어른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지만 귀여운 질문으로 받아줘서 네. 답변을 성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근데 어른이 듣기에 조금 뭐랄까 왜 이런 질문을 해? 안 좋은 질문으로 들리는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을 근데 해줘야 그건 돼요? 어른의 기준이에요. 아하. 우리가 애들한테 굉장히 애들이 문제가 되는 게 어른이 기준이 돼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 생각이 잘못됐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기준이 돼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질문이어야 돼요. 우와. 호기심이 대상이 되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질문에 나쁜 질문은 없어요. 명언. 하지만 수준이 있고 없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모든 질문을 좋다고 해줘야 돼요. 어른들은 수준이 좀 있고 없고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와, 방금 나쁜 질문은 절대 없다. 없다. 수준의 차이만 있을 네. 뿐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좀 수준이 높은 질문, 좀 고차원의 질문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질문까지 끌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질문이 체화되기까지는 집안에서 그 약간 문화가 좀 자유로운 문화. 어떤 얘기도 말해도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러니까 생각에 너무 판단을 넣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너 잘못된 생각이야.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야. 그 질문은 나쁜 질문이야.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질문을 배워간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을 통해서 배워가는 건데 우리가 그걸 차단하는 거죠. 재판하는 거죠. 그거 나쁜 질문이야. 그러니까 질문 딱 그렇지 들었을 때 네. 딱 기준을 버려야겠네요. 그냥 그죠? 그럼요. 어른의 기준을. 기준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하나 여쭈면 네. 아까 전래동화를 이제 예를 들으셨는데 네. 뭐 중학생, 고등학생, 좀 청소년기에는 네. 예를 들어 뭐 신문 기사나 뉴스 기사로 이렇게 좀 하브루타 질문법을 해볼 수 있겠나요? 그럼요. 얼마든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전래동화 가지고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아이들의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우리 삶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문 같은 거, 세상 뭐 방송 같은 거, 우리 이게 상암동 클래스에 나온 어떤 기사 가지고도 그렇죠. 얼마든지 대화를 나누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좀 폭을 넓게 생각. 텍스트가 아니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정보들 가지고도 대화를 나누는 게 그게 하브루타입니다. 좋습니다. 하브루타 대화법 조금 익숙해지나 싶은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본방송 마치고 곧바로 유튜브 상클 2교시 이어지는 날이죠. 네, 생활 속에서 이 하브루타 질문법, 대화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JTBC 뉴스 유튜브 계정 상클 2교시에서 잠시 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브루타 부모교육연구소 김금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 춥겠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남부와 제주 산지는 한파 경보까지 내려져서 3월답지 않은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지난주와 달리 오늘은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의 양만 늘어나겠고요. 울릉도와 제주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기순환도 원활해서 공기는 깨끗하겠고 대구와 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춘천 영하 1도,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1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청주 9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이 꽃샘추위는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이후 쭉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전 타이어 공장 화재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저희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정주 기자,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약 10시간 만에 불길이 확산되는 걸 가까스로 막은 소방당국은 헬기와 방사포를 동원해 화재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재로 공장에 있던 타이어 40만 개가 불탄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에는 헬기 2대가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어 불길이 쉽게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륙 대기 중인 헬기 7대를 더해 9대 헬기를 동원하고 화재 현장에 대용량 방사포를 배치해 오늘 중으로 화재를 진압할 계획입니다. 구청과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교통우회를 요청하고 연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창문을 닫고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윤정주 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봤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현장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상클 2교시가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 들어봤던 이 하브루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예정인데요. 네. 지금 JTBC 뉴스 계정 통해서 들어오시면 상클 2교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하브루타 교육법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올바른 독서 습관 그리고 메타인지로까지 이어지는 교육법이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로도 좋은 질문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물어보고 답변 들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상암로 클래스 본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유튜브에서 바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 계절처럼